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뷰 모델은 어떻게 뷰에 영향을 주느냐? 아까 봤던 바인딩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디자인 툴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저 컨트롤, 그러니까 최상위 엘리먼트, 루트 엘리먼트죠. 루트 엘리먼트에 보면은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컨텍스트 항목이 포토 서치 뷰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코드를 보겠습니다. 재물 코드를 보면은 네, 이 유저 컨트롤, 최상위 유저 컨트롤에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속성을 우리가 만든 포토 서치 뷰 모델로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해줬습니다. 자, 이 의미예요. 이 XML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 코드로 풀어서 생각해보면은 this.data context equal new 포토 서치 뷰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녀석한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걸 쓰겠다. 이 뷰 안에서는 이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뷰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그 뷰의 데이터 컨텍스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색어라던가 검색어도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네, 잘 클릭이 안 되는데요. 검색 결과에 텍스트 이렇게 바인딩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렇게 리스팅하는 리스트 박스에도 아이템즈 소스라는 항목에 이렇게 바인딩을 걸어줬습니다. 아까는 이걸 코드로 입력을 일일이 해줬었는데 이제는 다 그 최상위 엘리먼트의 데이터 컨텍스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쉽게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요, 사실 처음이 생소하지 이런 데이터 바인딩이나 말도 어렵고 그렇지 그냥 디자인 툴로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을 눌러서 이거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를 바인딩을 시켜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은 바로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나름 할만해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툴은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도 디자인이 안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더 편하게 됐고 그 다음에 로직이 약간 분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던 문제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뷰 모델을 사용할 때 항상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목업 데이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업 데이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업 데이터라는 건 목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목이란 말은 그냥 그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임시, 샘플, 테스트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뷰 모델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냥 이름만 목이라고 바꿔가지고 안에다가 샘플 데이터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 포토 서치 뷰 모델은 포토 서치 뷰 모델을 상속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et 목 데이터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면서 얘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걸 호출하면은 쭉 이렇게 임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그리고 포토 서치 뷰 모델의 생성자에 가보면요. 실버라이트나 WPF 같은 경우는 특수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바로 디자이너스 프로퍼티.is in design tool 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코드가 현재 디자인 툴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런타임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블렌드나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자인 모드에서 열었을 때는 목 데이터를 보여주고 런타임일 때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디자인 툴에서 열어볼게요. 자, 블렌드에서 이걸 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뭔가 디자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목 데이터로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나와주면은 디자이너는 비로소 뭔가 마음이 좀 놓여요. 아, 이제 좀 눈에 보이는구나. 내가 이거 만지면 이게 변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심지어 개발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에 그냥 빈 화면 떨렁 있는 거 이거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아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목 데이터를 귀찮더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심지어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디자이너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봐도 해당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딱 내가 뭔가를 잘못 설정했을 때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용법이나 이런 걸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실 때, 실제로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먼데 빨리빨리 나가야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드디어 뷰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뷰 모델의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 뷰의 디자인의 코드 비하인드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 길었던 코드들을 뷰 모델로 끄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주고 대신에 그럼 끄집고 나온 걸 어떻게 뷰에 반영을 하느냐, 바로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서 서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이게 프로그래밍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 모델하고 뷰가 1대1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까 괜히 닫아버렸군요. 뭐 일단 상상으로 하죠. 어쨌거나 제가 그 메인 페이지에 데이터 컨텍스트에 new를 시켜줬다고 했었잖아요. 뷰 모델을. 근데 만약에 그 뷰 모델을 사용하는 뷰가 또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뷰 모델은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개의 뷰 모델을 뷰 A, B, C가 같이 보고 있어야 될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XML로 그게 어떻게 제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스태틱 클래스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싱글턴 클래스 만들어야 되나? 자, 개발자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오브젝트의 스코프와 그다음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줄 클래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혹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서비스 로케이터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로케이터는 어떤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사용할 서비스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일종의 전역 싱글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오브젝트를 짜다가, 클래스를 짜다가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써야 되는데 생각하면 바로 그냥 얘를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싱글턴으로 만들죠. 근데 그런 싱글턴들이 처음에는 하나 했는데 가면 계속 늘어나요.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전 짬뽕 돼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어차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를 서비스 로케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요, 그 개발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주로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서비스 로케이터가 싱글턴으로 관리할 오브젝트들을 스태틱으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포토 서비스도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제의 이 뷰 모델, 여러 번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이 뷰 모델도 스태틱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는 자,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디자인 모드와 런타임 모드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해졌죠, 코드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 뷰 모델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디자인이냐 런타임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서비스 로케이터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케이터가 디자인일 때는 예를 들어서 목 포토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또는 목 포토 서치 뷰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런타임일 때는 정상적으로 플리커 포토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또는 뭐 포토 서치 뷰 모델을 생성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해졌죠, 코드가. 그리고 이런 서비스 로케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각각 그 코드 전역에서 어떻게든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도 그냥 개발자만 생각하면 그냥 싱글턴 패턴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겠지만 디자이너를 고려해야 됩니다. 블렌더빌리티. 항상 생각을 해야죠. 블렌더빌리티를 고려하면은 디자이너가 접근할 수 있는 최상위 위치는 app.재물이 있습니다.
이 app.재물의 리소시즈에는 이제 전역 키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로케이터를 하나 로케이터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is 데이터 소스는 true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문서에만 써놓고 여기는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는 뭐냐면은 블렌드가, 그러니까 디자인 툴이 이 클래스를 해석을 할 때, 이 오브젝트를 해석을 할 때 얘는 데이터의 바인딩 용으로 쓸 수 있는 놈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툴을 열어보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애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은 먼저 유저 컨트롤에, 그러니까 최상위 오브젝트의 데이터 컨텍스트를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new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해서 썼습니다. 세팅을 했다는 얘기는 걔가 이 뷰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바인딩을 사용했어요. 바인딩은 표현을 보면은 그냥 아까 우리가 is 데이터 소스 true를 해줬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필드라는 곳에 로케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이 로케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우리가 필요한 포터 서치 뷰 모델이라는 속성이 있고, 이것을 바인딩을 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얘는 서비스 로케이터에 의해서 이미 싱글턴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좀 놓치기 쉬운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전역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것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다른 뷰를 안 만들었지만 다른 뷰가 또 있다면 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놈을 가져다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서로 데이터 바인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쳐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오직 뷰 모델만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에게 있어서도 장점이 되는 거죠. 조금만 고생을 하면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전역 서비스 로케이터는 보통 app.재물의 리소스로 등록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MVVM을 쓰는 곳을 보면요, 이렇게 그 복잡한 뷰 모델과 그다음 뷰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까지는 다 돼 있는데 뷰가 굉장히 이 데이터도 쓰고 저 데이터도 쓰고, 이걸 어디서 관리해야 될까 약간 헤매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짜다 보면은. 자, 그럴 때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서비스 로케이터 같은 걸로 좀 관리할 건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바인딩 할 건 바인딩 해줘서 그 상호 간의 연관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죠. 이번에는 뭐냐? 디자이너가 이제 드디어 뭔가 화면에 뭔가 보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만족하는 환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요거에 뭐 하는 버튼이냐면 플레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디자이너는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행을 해도. 왜냐? 디자이너는 코드를 못 짜니까 플레이라는 메서드를 못 써서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상호작용을 디자이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게, 혹은 상호작용조차도 코드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언적인 언어인 마크업으로 뺀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로 코드를 실현을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커맨드하고 액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실버라이트에 있는 비헤이비어즈 시스템에 있는 트리거 액션을 말합니다. 지금 용어 아주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MVVM을 알려면은 실버라이트 기본적인 상황을 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커맨드는 액션 쉽죠? 그냥 명령을 내리고 동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커맨딩에 가서